자, 네, 반갑습니다. 24시 스텝업 황대근입니다. 자, 오늘 살펴볼 종목은 이 삼성중공업입니다. 자, 빠르게 핵심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현재 이 삼성중공업은 아시아 지역 선사와 LNG 운반선 한 척에 대한 건조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를 하였는데, 자, 이 계약 금액을 살펴보면 계약 금액은 3,508억 원이라는 금액으로 보이고, 인도 예정일은 2026년 9월에 인도될 것으로 예측되는 상황입니다. 자, 이번 계약을 포함해서 이 삼성중공업은 자, 올해 누적된 수주 금액이 66억 달러를 기록을 하였는데, 자, 이는 한화로 약 8조 8,638억 원의 수치를 보여주고, 또 연간 이 수주 목표는 95억 달러. 자, 이를 또 하나로 바꿔보면 12조 7,585억 원인데, 이를 비교해 봤을 때 현재는 이 수주 목표액의 66% 가량을 달성한 상태이다. 자, 그리고 수주 물량으로 봤을 때는 현재는 약 현재는 26척을 기록한 상태이다 라고 확인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삼성중공업은 올해 이 FLNG 1기를 비롯하여 메탄올 연료 추진 컨테이너선 16척, 그리고 LNG 운반선 7척 등 고부가 친환경 제품 중심으로 일감을 늘려가고 있는 상황인데, 자,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듯이 이 친환경 기술력, 이 기술력을 바탕으로 한 이 고수익 사업이 이익에 영향을 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죠. 그래서 삼성중공업 역시 고부가 친환경 제품 중심으로 일감을 늘려가고 있기 때문에 이는 추후에 수익성 측면에 도움을 줄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자, 2021년과 지난해 2년 연속 수주 목표를 초과 달성을 하였죠. 이 삼성중공업이. 그리고 또 올해 이 4분기에 카타르 프로젝트 2차가 발주가 예정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, 자, 이렇게 되면 21년부터 23년까지 이 3년 연속 수주 목표의 달성이 가능할 수 있다. 자, 이 점을 우리가 유의미하게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. 자, 그래서 이 회사 관계자가 뭐라고 말을 하였냐 확인을 해보면, 연내에 카타르 LNG 운반선 대량 발주가 예정이 된 만큼 올해 수주도 지난해에 이어 연간 목표치를 상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라고 말을 하였습니다. 자, 이는 분명히 이 삼성중공업이라는 기업의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을 할 수 있겠죠. 자, 또 하나 제가 이 조선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을 때 리스크 중에 하나로 인력난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. 때문에 정부의 노력이 있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. 자, 이 기사 내용을 살펴보면 이 삼성중공업은 현재 하나오션과 더불어 이 조선업의 이 노동력 부족을 위해 인력 양성에 힘쓰는 상황입니다. 자, 그래서 현 상황 자체가 이 국내 노동력은 부족하기 때문에 자, 외국인 노동력을 위해서 현재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. 자, 그래서 삼성중공업이 이 계획을 한 외국인 노동 투자 대상은 이 베트남입니다. 베트남. 자, 그래서 현재 이 베트남 대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 전문 기술을 전수하고 외국인 기술 인력을 채용할 계획을 갖고 있는 거죠. 자, 현재 보면 이 베트남의 노던 수자원 대학에서 조선업 직업 훈련과 그리고 기술 교류에 대한 업무 협약을 맺었는데, 이 내용을 확인해 보면 이 기술 인력 채용 수요에 따라서 이 조선, 야근, 그리고 냉간 용접, 도장, 이 전기 같은 다양한 업종을 중심으로 이 기업에서 요구하는 기준에 부합하는 인재를 양성하고, 또
각종 장비에 대한 지원 및 이 어학 능력 함께 이 어학 능력에 대한 교육, 이 교육도 함께 진행할 예정입니다. 자, 결국에 이 삼성중공업이 이 베트남 수자원 대학에서 인재를 양성하겠다고 하는 건 이 조선소의 인력난을 해결하기 위함이죠. 자, 그래서 현재 국내 조선소들의 상황은 향후 3년치, 이 3년치 물량을 확보하고 있어서 이 독이 꽉 차 있지만 이 배를 만들 사람이 없어서 외국인 노동자를 쓰려고 하고 있고 때문에 삼성중공업은 이 베트남을 타겟으로 인재 양성을 위한 투자를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자, 하나오션 또한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이 베트남 정부와 양해각서를 체결하였는데 지난 7월 베트남 산업무역부와 베트남 인력 양성과 채용을 위한 포괄적 협력사업 양해각서인 이 MOU를 체결을 하였습니다. 자, 그리고 또 하나오션 말고도 이 현대중공업 경우에도 이 외국인 노동자를 위해 투자를 진행 중인데 올해 들어 이 7월 말까지 이 베트남 그리고 우즈베키스탄 또 태국 등의 1,100여 명의 외국인 근로자를 신규 채용을 했고 이 현대미포조선과 함께 연말까지 약 400 그리고 500명 가량의 외국인 근로자를 추가로 고용한다는 방침을 갖고 있습니다. 자, 조선업에서는 이 사이클이 돌고 이 불황의 시기에는 인력들이 버티기가 힘들죠. 자, 그래서 지난 불황 기간에 고급 인력들이 빠져나가게 되면서 현재 국내 인력들이 부족하게 된 것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이 외국인 노동자를 투입하기 위한 기업들의 이 투자 계획들과 현황을 살펴보았습니다. 자, 그래서 제가 리스크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을 때 또 하나 계속 언급을 드린 게 이 중국 측면이죠. 자, 조선업의 리스크인 인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으니 이제 중국에 대한 리스크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한국과 중국에 대해 비교할 때는 이 기술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. 자, 한국이 이 중국보다 이 선박의 설계 그리고 이 블록 용접, 스마트 친환경 선박 분야에서 훨씬 높은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. 자, 중국 정부망과 그리고 이 선박 공업협회에 따르면 이 중국 조선소와 선주들 역시 한국의 선박 기자재를 선호하고 있다. 자, 중국 역시 한국의 기자재를 선호한다. 자, 중국이 최근 몇 년간 선박 기자재를 국산화하고 있지만 한국의 기술력을 인정하고 있다. 자, 그렇기 때문에 한국의 기자재를 선호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. 자, 그래서 현재 중국이 빠르게 기술력을 따라잡으려고 하고 있지만 이 블록 용접, 이 정밀 제어 기술과 일부 기자재에는 한국에 의존을 하고 있습니다. 이 한국의 선박 블록 용접 기술 수준은 중국보다 10년 이상 앞선 것으로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. 자, 한국이 만든 이 선박 엔진 역시 중국이 수입을 하고 있는데, 자, 왜인지 살펴보면 한국산 엔진은 중국 생산 제품에 비해 내구성이 뛰어나고 연비와 안정성 역시 좋기 때문이죠. 자, 그리고 이 중국도 이 저속 엔진 시장에서는 이미 국산화를 이루어냈지만 자, 중속 그리고 고속 엔진 시장에서는 90% 이상이 이 한국 또는 일본 선박 엔진을 사용 중입니다. 자, 또한 우리나라, 한국은 이 스마트 선박 장비 분야도 선도하고 있죠. 자, 올해 들어서 이 삼성중공업 그리고 한국조선해양, 하나오션 등 이 주요 3사들은 이 자동화 그리고 AI 기술을 도입하여 이 공정 효율을 높이는 전략으로 이 스마트 조선소 건설을
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. 자, 근데 여기서 우리가 또 생각해 봐야 할 점은 이 중국의 시장 규모가 성장하면 무조건 좋지 않느냐에 대해서 살펴봐야 하는데 이는 또 아닙니다. 향후 5년 동안 이 중국 선박용 설비 산업의 총 생산액이 연평균 15에서 20%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2025년에는 이 시장 규모가 2조 위안, 즉 하나로 약 365조 9,6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. 자, 이는 중국의 이 시장이 커지고 있음을 말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한국에는 꼭 나쁘냐를 봤을 때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없습니다. 왜? 한국의 선박 기자재 기업에도 기회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죠. 자, 앞서서 이 블록 용접의 정밀 제어 기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한국이 중국보다 10년 이상 앞선다고 말씀을 드렸죠. 자, 그래서 일부 기자재에 대해서도 현재 우리나라, 자, 한국에 의존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, 때문에 이 중국의 시장 파이가 커지면 한국 기자재 기업에도 기회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. 자, 이렇게 삼성 중공업에 대한 뉴스와 함께 국내 조선업의 리스크 측면에 대한 점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. 자, 끝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